부자가 될 사람은 90%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는 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생각 6가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해 가게를 차리면 그 다음날 가게 바로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길을 걷다가 발목을 다치고 사기를 당하거나 자동차 접촉사고도 잦습니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의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들고 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았는지, 욕을 달고 살진 않았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옵니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 하고 주차장 빈자리도 잘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센스가 있는 거죠. 경품 용지를 반으로 접어 넣으니 손을 휘휘 저을 때 펴진 종이보다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들은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여자들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는 걸 생각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런 짐작을 하지 못하면 그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남이 보기엔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입니다. 사업을 해도 투자를 해도 운이 좋다고 스스로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 뒤에선 엄청난 공부와 노력을 합니다. 운도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갑니다. 두 번째,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자산과의 인연만 만들게 됩니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본질입니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돈을 버는 기술,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세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4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4다리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진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까요. 죽어라 절약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빨리 부자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 분은 돈을 버는 기술은 기본이고 이를 어떻게 모으고 유지하고 쓰는지에 대한 철학과 방법을 익히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입니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봄에 한 번 500mm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m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0mm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 작물이 타 죽는 것과 같습니다. 몸 안에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며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습니다. 돈도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월급과 성과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과급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생기니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면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소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성과급 시즌에 외제차 딜러들이 입구에 로비에 장사진을 이룬답니다. 매월 일정한 월급은 아주 중요합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시즌성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개인병원 의사들 대부분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번 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오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서장훈 같은 케이스가 있지요. 고로 이런 불규칙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의 경우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주에 투자를 해 두어야 합니다. 불규칙적인 수입을 규칙적인 수입으로 만들어 줘야 진짜 내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은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집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기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 놓으면 교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입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합니다. 돈이 인격체의 속성이 있다는 것은 돈을 벌고 모으고 사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큰 돈을 다루다 보면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체적인 품성은 돈이 가진 속성 중 으뜸입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은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돈은 다른 돈에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의 검룡소라는 작은 연못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강원도, 충북, 경기, 서울을 거쳐 서해까지 494km에 걸쳐 펼쳐지는 한강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성을 이해하면 주변을 끌어당겨 부피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많이 끌어들입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보다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은 9개월, 그 다음은 7개월, 그 다음은 5개월로 줄어듭니다. 저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첫 1억을 모으기까지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돈을 벌기에 쓸 곳도 많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대접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하고요. 돈이란 게 정말 신기해서 한번 벌기 시작하면 쓸 곳이 무한대로 생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적절한 지출이 되지 않으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게 힘들게 시드머니 1억을 모으고 나니 5억, 10억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증식의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듯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선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작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은 마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기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 돈은 모두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것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 도로, 안내판, 행사, 의료 서비스 등에는 내 돈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와 번갈아가며 사는 밥값에는 내가 낼 때만이 아니라 상대가 낼 때도 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이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100% 내 지분으로 되어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국 내 돈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는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쪼록 하나라도 적용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